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충효 예향과 의병 정치 살아 숨쉬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오랜만에 기회를 주신 조기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4.29 상해의거 91주년을 기념하여 예산군 충의사에 윤봉길 역사공원을 조성해야 한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매번 윤봉길 의사는 충청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위대한 위인입니다. 의사께서 보여주신 충정과 헌신의 정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길이 이어가야 할 충청남도의 자랑스러운 위상입니다. 매번 윤봉길 의사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식민지 백성으로 자라며 온갖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배움이 독립을 위한 길이라 확신하여 야학당을 개설하고 농민들이 한글 교육에 힘쓰는 등 문명 대치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농민 독부를 조술하고 1929년 예산군 덕산면 부흥원에 월진회를 조직하여 농촌 부흥운동에 앞장섰으며 애국사상을 높여주는 등 다양한 농촌 계몽운동가로 널리 활약하였습니다. 특히 의사께서는 인간의 평등과 자유정신을 고취하였으며 자유는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우리 민족에게 큰 힘을 주었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려거든 내 몸부터 움직여라 하시며 제국주의에 항거하여 일본군 전승기념 행사에서 폭탄을 던진 청년 윤봉길의 담대함, 바로 이러한 올곧은 정신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봉길 의사의 이러한 정신과 실천은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쾌거이며 꺼져가는 항일 독립운동을 되살린 횃불이었습니다.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를 중국의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고 극찬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개석 총통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감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이끈 단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가야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섰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투쟁이자 세계를 향한 자유평화의 외침이었던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이고 그 정신과 외침이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역사가 그저 기록으로만 머문다면 박물관의 전시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기록된 역사 속에 깃든 참 의미를 곱씹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때만이 비로소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역사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해이거 91주년을 기념하여 예산군 충의사에 윤봉길 역사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윤봉길 의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상하이 의거의 빛나는 업적을 선양하는 데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역사공원 내 충남 의병 기념관을 건립한다면 나라사랑의 교육과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첨언하자면 작년 4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충의사를 방문하셨을 때 충의사 내에 4.29 상하이 홍콩공원 재현 회중식의 광장 등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계획을 예산군으로부터 보고받고 많이 공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발언이 충남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며 내일을 향한 일보 전진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윤봉길 역사공원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힘차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과 바다의 고장, 천혜의 자연관광이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도구 국민의힘 정광석입니다. 2023년 기회년 첫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새해에는 도민이 더 행복하고 공감하는 전진이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충남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시철 교육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충청남도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충청남도립대학교 수산해양환련학과 신설을 확보하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면이 바다로 해양수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27.3%에 해당하는 1,416만 명이 연안에 위치한 73개 시, 군, 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삶의 터전과 소득의 원천이 바다로 수산 자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수산해양 국가입니다. 우리 충남은 유일하게 충청권에서 바다를 보유하고 있고 15개 시군 중 태안군을 포함한 7개 시군, 태안, 아산, 당진, 서산, 홍성, 보령, 서천군이 연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의 어업인구는 2021년 기준 13,689명으로 전국의 97,062명 대비 14.15%로 전국 순위 3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산해양업이 겪고 있는 상황은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와 특히 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우리 충남은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 45%로 전국 최대입니다. 인선 8기 출범과 함께 김태흠 지사님은 서해안 자원을 활용해 충남의 번영을 이끌겠다고 약속하면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선정된 서해 갯벌과 가로리만 국가해양청원, 고역항 등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서해안에 펼쳐진 해양 자원과 연계 한국판 골드코스트를 조성하고 해양대저 문화의 중심지로서 충남 서해안을 더욱 발전시키고 안면도 관광지 등 해양 관광 자원을 이용 복합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서해안이 전국을 대표하는 수산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부각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해양신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수산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까지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충남에서 추진 중인 수산 해양 관련 사업 어디에도 지역의 전문 인재 양성이 미미한 상황으로 우리 충남의 해양 산업을 타 지역에서 유입된 전문 인재들이 이끌어갈까 우려와 염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도는 1997년 충남도립대학교를 설립하여 다양한 학과를 개설하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역에 필요한 학과를 신설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충남의 수산 해양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충남도립대학교에 수산 해양 관련 학과를 반드시 신설하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도립대학교에 수산학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해안과 거리가 멀고 양식장과 같은 시설, 인프라 구축에 따른 예산 투입이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무산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 앞서 강조한 서해안, 충남의 번영을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인재 양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산해양산업을 이끌고 미래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충남도립대학교 하양학과 정원수를 조정, 수산해양학과를 신설해야 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천안의
성완, 직산, 입장이 지역구인 유성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기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한강의 기적을 만든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기적의 바탕에는 세계 최고의 교육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어렸을 때는 학교에 심리에서 20리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배움에 열정이 있었기에 학교 가는 길이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당시 선생님들은 박봉에서도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에서도 피를 토하며 열정을 다해 가르치셨고, 밤에는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 때가 많았지만 촛불과 등잔불을 밝혀가면서까지 공부하며 미래의 한국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교육의 열정과 꿈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으며 심지어 학생들은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그냥 있다가 오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꿈이 없어졌고 선생님들은 열정이 없어졌으며 교육정책은 제대로 된 방향성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탈출구가 없는 절망적인 미래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 자명합니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교육강국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남 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만큼은 창의적 생각과 교육에 대한 열정, 미래 비전을 가진 참 교육자를 찾아 이를 맡겨야 합니다. 미래 교육은 교육 행정가들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언론이 소개한 한국의 5대 국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봉준호, 김연아, BTS, 베이커, 손흥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아무도 공교육의 덕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공교육과 상관없는 자기만의 길을 가서 만든 것입니다. 과연 혁신 충남 미래교육을 위해 어떤 인재를 영입했으며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별로 예산만 배정하고 지출하는 것으로 미래 혁신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꿈을 꿀 수 있게 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열정 있는 교사들과 교육 행정가들이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도와 학교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공부하는 아이들이 세계를 넘어 우주를 생각하게 하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외에서 조기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령화 문제의 가장 심각한 점은 베이비 부모들이 일할 능력을 잃는 20년 후 본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지금은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구체적으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방법의 하나가 해외 조기 유학생의 적극 유치입니다. 배교를 활용하여 충남에서 연간 1만 명 이상의 어린 유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재정 수입도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학부모들은 일손이 모자란 농촌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한류 열풍으로 한국 따라하기와 한국 배우기가 한창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몰아 자동차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재를 교육하고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한국은 세계를 교육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조금만 바꾸면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브레인으로 핵심 인재를 교육하고 수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충남에서 먼저 생각을 모으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대한민국을 충남도민 여러분들과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기자와 국회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 발언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8억 원의 비용 과다와 용역 후 결과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기관 통폐합을 추진해야 하나 기관 통폐합을 무리하게 서두르고 있는 문제점. 둘째, 공공기관장 임기를 도지사와 같이 할 경우 기관 운영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 수개월의 업무 공백 등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남도는 김태형 도지사님 취임 이후 9월부터 4개월 약정으로 8억 7,050만 원을 들여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 요용을 시행했습니다. 본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중 예비비 8억 원 이상을 들여서 4개월짜리 공공기관 통폐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용역을 계획하는 자치단체가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용역비 역시 추경 예산 편성함에도 의회에 사전 보고 없이 예비비로 바로 집행했습니다.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후에도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나 용역이 완료되기도 전인 1월 5일 25개의 공공기관을 18개의 기관으로 통폐합하기 위한 절차로 관련 조례 개정 입법 예고를 서둘렀습니다. 연구 용역 역시 경영 효율화보다 통폐합 기관에 대한 조직의 위치, 직원의 임금과 복지 등에 대한 내용 비중이 크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 방향 발굴 등 기관 혁신에 대한 부분은 부실했습니다. 연구 용역비 8억 750만 원 중 인건비가 70%인 5억 6,557만 원이었지만 4개월 동안 다 마치지 못해 1개월을 연장했습니다. 중간보고, 최종보고 자리에 행정정책 수요자인 도민 또는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의 초청은 없었고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기관 통폐합을 주도하는 공무원과 기관별 조직을 유지시키기 위한 직원들만을 위한 의견 수렴 장이라는 여론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을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의 경우 기관 명칭을 일자리경제진흥원 등 단순하게 붙이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이 없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등 공동체 거버넌스와 관련된 센터를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업무 나열식으로 무리한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평생교육의 국가시책을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은 법인을 해산시키는 등 다른 기관들도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도지사 공약사항인 문화관광공사를 비롯해서 탄소중립연구원, 재난안전진흥원, 농촌활성화재단, 디자인진흥원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관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데 거액을 들이고 한쪽에서는 다른 기관을 늘릴 전망입니다. 이 자리에 김태형 도지사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주문합니다. 김태형 도지사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충남도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하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관 통합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및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와 같게 했을 경우에 발생할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도 공공기관은 도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정책 서비스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도지사와 기관장의 임기를 억지로 맞춘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관 운영에 대한 자율성 침해와 전문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기관장 일괄 사임에 따른 이임과 취임 기관장의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 공백 역시 적게는 3개월 이상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갑니다. 출자 출연 기간마다 특성이 달라 이를 존중하며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도민을 위한 정책에 매진해야 하나
혹여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 보장과 연장을 위해서 정치적 편향성이 내포된 기관 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관장과 도지사가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부족하고 이에 대한 도민과 집행부, 의회, 시민사회 단체 등과의 수비 과정도 부족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출자 출연 기관장의 신임 도지사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임기를 종료한다는 것에 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상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충남도 공공기관은 도민에게 전문성 있는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도민의 공공기관입니다. 기관장의 임기에 대해 도지사께서 설립 목적에 맞게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보장해주고 도민을 위한 기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한다면 특별조례까지 제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기관마다 정관에 의한 기관장 임원 임기 제도가 보장받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90만 충남도민 여러분, 서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기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김기철 물건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포 신도시에 설치된 15개 시군이 테마 광장 상징 조형물을 통합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내포 신도시를 오가며 각 시군이 대표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조형물이 왜 설치되어 있는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내포 신도시에 설치된 15개 시군이 테마 광장 상징 조형물은 내포 신도시 개발 계획 및 지구 단위 계획 시행 지침에 따라 테마 광장을 서해안권, 금강권, 내륙권, 북부권의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내포 신도시 간선 도로변 주요 교차로로 부지해 15개 시군이 상징성을 전달하고 정체성을 부각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서해안권에는 홍성군 김자진 장군과 만해 한용운 선생, 해안군 마도선, 서천군에는 한산 모시짜기, 보령시는 머도리아 머스니, 금강권에는 부여군 긍동광배, 논산시 선배 형상, 금산군 인삼 형상과 세계 농업유산, 내륙권에는 공주시 무령왕 금제관시, 계룡시 호국 전투기, 예산군에는 의저운 형제, 청량군은 고추도령 구리난자, 북부권에는 아산시 이수신 장군,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와 학, 서산시는 서산마의 삼전불이 설치되었으며 천안시는 부지만 확보한 상태로 14개 시군에서 설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형물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형물이 내포 신도시 곳곳에 위치하다 보니 내포 신도시를 처음 찾는 분들은 조형물을 보고 이곳이 내포 신도시인지 다른 지역인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조형물이 설치된 공간을 테마 광장으로 조성한다고는 했지만 일부 조형물은 표지판 하나 없이 횡단보도 앞에 덩그러니 설치되어 있다 보니 지역 대표 상징물이라기보다는 도시 시설물로 착각되기도 하며 일부 조형물은 일부러 찾아야만 볼 수 있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예산 낭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청량군이 조형물은 아파트 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유독 인구가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아산시 조형물은 주민이 접근할 수 없는 미개통 도로에 있어 조형물을 찾아보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설치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적게는 3천만 원, 많은 곳은 2억 원이 예산이 투입되어 조형물의 크기가 질이 제각기 다르며 특히 계룡시
호국 전투기 조형물과 청량군이 고추도령 국기 낭자 조형물은 크기가 너무 왜소해 보여 지역이 대표성에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조형물의 관리 주체 또한 분명합니다. 설치는 해당 지자체가 하고 관리는 시설이 위치한 홍성군 또는 예산군에서 하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조형물이 훼손되고 교체되는 과정에서 관리 주체 문제로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군의 특색을 살리며 도민 화합을 도모하고 내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설치한 조형물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전에 주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 즉 홍해공원 등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모아 관리할 것을 적극 건의드립니다. 조형물을 한 곳에 모아 통합 관리하게 되면 관리도 쉽고 교육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15개 시군이 조형물이 담고 있는 의미 전달과 도민 화합이라는 본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안이 도지사님께 추진하고 계신 홍해공원 명품화 사업에도 완성도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지사님이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며 이상 공발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상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 관광의 도시 고령 출신 국민의힘 천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기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기영 행정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주춧돌 고령화력 인력에는 30년 이상 불을 밝히며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온 지역에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멈춘 고령화력 인력에는 현재까지 철거되지도 않고 흉물처럼 우뚝 서 있기만 합니다. 고령화력 인력의 수명을 앞당겨 폐쇄에 앞장섰던 양승태 전 지사는 탈석탄 정책을 도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여 고령의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인구 감소와 고용의 직격탄을 안겨줬습니다. 앞으로 충남은 14개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32년까지 폐지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지역민의 실증 및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 소멸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석탄발전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한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멈춘 고령화력 인력의 활용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령화력과 같은 서울 화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한 발전소로 인정을 받아 2013년에 서울 미래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문화창작발전소로 탈바꿈하여 한강 주변 관광과 연계된 새로운 서울의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지사가 21년도에 폐쇄발전소를 활용한 관광자원 벤치마킹했던 영국의 버려진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는 데이트 모던 미술관으로 재편상하여 영국의 3대 관광명소 중 하나가 됐으며 매년 런던에 약 1억 파운드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 곳은 발전소 폐쇄 후 방치되다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문화공간으로 개발한 베러시 파워 스테이션의 폐발전소도 같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시에 있는 고령화력 인력의 경우는 국가보안 시설로 다른 발전소와 인접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과 인력이 중 한옥이라도 원형 그대로 옮겨서 충남 산업유산으로 보존과 약조의 세계바다와 함께 할 수 있는 충남 도민과 고령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의 전기 요금제를 지역 차등 요금제로 바꾸는데 충남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수급 체계는 비수도권의 생산, 수도권의 소비라는 에너지 양극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환경 재산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감당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 주민에게는 요금을 덜 내는 대신 발전 시설, 송전 손실, 송전선로 건설비를 유발하는 당사자이면서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질 좋은 전기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지역은 전기요금을 더 부과하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로 바꾸어 불균형 전기요금 제도를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배전 손실률은 종합적으로 21년도 기준 2.53%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현재 전력을 송전할 때 거리가 멀수록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은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으므로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은 전기요금을 면제나 감면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충남도가 폐지발전소 지원 방안과 함께 앞장서서 전기 생산 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 공동으로 전기요금 체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공론하여 지방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기업과 인구 유치 효과는 물론이고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극화 구조 속에서 전력 생산 지역 주민들이 전력 소비 수도권에 희생되지 않도록 힘센 행정부사님께서 앞장서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20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 갯벌이 있는 곳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최근 눈수술로 인해서 부득이 검은색 안경을 쓰고 발언하게 되었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겨울철 난방비 폭탄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용으로서 농어촌 지역민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차별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설명절과 대구를 맞이하면서 새 인사와 더불어 지역연회에 관한 속도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예능과 달리 이번 만남에서는 온통 난방비에 관한 불만과 정책에 대한 불신이 대단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가스비 고지에 대한 투념이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대다수가 도시가스가 아닌 등유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에 더욱 공개했습니다. 실제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은 서촌 지역의 시골에 사는 한 주민은 한 그릇 반을 넣어야 겨우 한 달을 간신히 버티는데 최소한 40~50만 원 일각입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등유가 30% 이상 올랐고 2년 전과 비교하면 70%가 올랐다. 어떻게 겨울을 보낼지 걱정이고 막막하면서 농어촌에 태어나서 고향을 지키는 농어민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충남 도민도 아니냐고 하소연하면서 격분을 했습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 1월과 2월 두 번에 걸쳐 기초생활 수급자와 자산계층 등 최대 168만 가구에 대한 난방비난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이와 더불어 충남도는 제9기금 예산 76억 원을 투입해 경로당과 취약계층 6만 7천여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 도시지역과 충남 도내 천안시, 아산시 등 도시지역의 주민만을 위한 대책에 불과할 뿐 서천군을 비롯한 대다수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지역 차별화와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정책이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농어촌 지역에서 화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난방비 부담이 커서 기름보일러 대신 목재를 난방재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애초부터 에너지 바우처 적용 대상 연료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들 화목보일러 연료인 목재 펠릿과 장작가고 있고
천정부 졸업식과 우리 농어촌 주민들의 겨울나기는 더더욱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충남도는 난방 및 북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채 도시적 도시가스 유지의 난방 및 탄만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 정부와 충남도에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 실현과 정지요건 개선 및 기후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모든 가구에게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농어촌 지역의 대다수 주민과 서민들이 연료인 등유에 대해 유류세 인하를 난방비를 사용하는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50%까지 확대해야만 합니다. 셋째, 도시가스 공급망을 농어촌 지역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차별적인 정지요건 격차를 조속히 해소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충남도 내 시군별 도시가스 공급 현황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자료에서 보는 것과 같이 22년 12월 기준 충남의 도시가스 평균 공급률은 73.9%이고 농촌 지역인 서천군, 구역은, 청양군은 각각 30.6%, 24.3%, 13.5%로 충남 평균률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농어촌 지역에서 많이 설치한 화목보일러의 화재 발생 건수와 인명피해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일부 화재의 경우는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어 화재 위험성이 적은 도시가스 공급망 확대가 매우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넷째,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도시가스 공급망 설치가 단기간 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는 LPG 소형 저장 탱크를 활용한 LPG 배관망 구축 사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실현으로 최대한 빨리 도시가스 공급망과 LPG 배관망 확대로 농어촌의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농어촌 지역이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골에서 태어난 것도 억울하지만 도시와의 차별적인 정책으로 인한 수혜감과 박탈감은 더욱 초라하게 할 뿐입니다. 농어촌 주민 모두가 도시와 같은 복지 혜택을 누리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벗어나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충남도는 하루속히 중앙정부와 협업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동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슈 사진 꼭 나가야 될 것 같아. 세계유산의 도시 공주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급방을 통하여 수십 년간 수면 아래에 있다가 급기야 부상되어 시민들 간 갈등으로 귀화할 우려가 있는 학교 재배치와 관련하여 공주시의 현실정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0년대 이전 공주시 학교 현황 자료입니다. 공주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중등교육이 산실인 공주사범대학교, 윤호한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공주교육대학교를 비롯하여 4개 대학과 9개 고등학교가 배치되어 명실공히 교육도시 공주라는 명성을 전국에 떨쳐왔습니다. 자료는 공주시 강남북지역 현재 중고등학교의 현황입니다. 공주시 원도심 지역인 강남에는 일제강점기인 1900년대 초에서부터 강보의 신도심이 형성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까지 5개의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중고등학교도 각각 5개 학교씩 모두 15개 초중고등학교가 개교하여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 1980년대 중반 신관동을 중심으로 개발된 신관, 월송 지역에는 현재 초등학교 2곳과 남자 중학교 1곳,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2곳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남북 지역의 인구와 중고등학교 학생 거주 현황입니다. 2013년 1월 현재 신도심 신관 월송에는 34,66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1,945명입니다. 원도심인 강남은 25,18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1,110명입니다.
이상은 공주시 강남북 지역의 학교 및 거주 인구 그리고 학생 수에 대한 현황이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 5월 공주시는 충청남도 충남개발공사와 함께 공주 송선 동현지구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송선 동현 신도시는 충남개발공사가 송선 교차로에서 동공주 아시까지 이르는 94만 평방미터의 터에 2027년까지 7,241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수용 계획 인구는 16,799명의 교육시설도 유치원 2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선 동현지구 신도시 개발과 교육시설 배치 계획이 발표되면서 최근 공주지역 학교 재배치 논의가 또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뜨거운 감자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갑자기 툭 던져진 초중고 4개 학교의 교육시설 배치 계획과 관련하여 학교 이전이나 통폐합으로 인한 도시 공동화를 염려하는 강남지역 원도심의 학교 주변의 주민들은 전혀 계획이 없던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황당한 발표를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전을 희망하는 학교 동문회나 그리고 그동안 끊임없이 학교 신설을 주장해온 강북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찬성 여론이 형성되는 등 주민 간,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할 조짐 등 심상치 않은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 간의 갈등은 그동안 강북 신도심 건설 이후 끊임없이 중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해온 학부모들의 빗발치는 원성에도 공주시는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아왔고 교육청 또한 강 건너 불기형식으로 논의를 미루어와 이제는 그 불똥은 충남교육청으로 향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로 지난해 공주시의 교육행정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학교 재배치 및 학교 신설에 대하여 논의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공주 학교 균형 배치와 관련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충남교육청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강북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편리한 그리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원도심 공동화를 염려하는 강남권 주민들에게는 불안함을 일소하는 학교 균형 배치 계획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에서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입니다. 2023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조기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서도 좋은 일 가득한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만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성과 예산과 홍성의 통합을 이제부터 준비하자는 제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021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는 2017년 5,136만 명, 2047년 4,771만 명, 2067년 3,689만 명, 2117년에는 2017년 대비 70.6% 감소한 1,510만 명으로 대한민국이 국가 소멸 단계로의 진입을 경고했습니다. 국가의 소멸은 당연히 지방의 소멸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은 어떻습니까? 아기우즘 소리가 끊기고 일자리가 없어 청년은 떠나며 노인 인구 비율만 늘어가는 현 시점은 매우 참담할 따름입니다. 감사원이 고용정보원에 의뢰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소멸 위험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36.2%였던 소멸 위험 지역이 30년 후인 2047년에는 모든 시군구로 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젊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공동체 인구 기반이 붕괴하는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는 시군구는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 2067년 216곳, 2117년에는 221곳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거의 모든 시군구가 소멸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충남은 어떨까요? 소멸지수 0.2 이하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곧 사라지는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금산, 부여, 태안, 서천, 청양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소멸지수 0.2에서 0.5로 소멸 위험지역은 홍성, 예산, 보령, 논산, 공주 그리고 최근 서산과 당진이 진입하여 총 7개의 지자체가 해당됩니다. 본 의원이 통합을 준비하자고 말씀드리는 홍성과 예산, 홍성의 소멸지수는 0.37, 예산의 소멸지수는 0.22입니다. 홍성과 예산도 곧 소멸 위험지역에서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현실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홍성 인구는 2023년 1월 기준 97,905명이고 예산군 인구는 2023년 1월 기준 77,46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홍성군의 경우 내포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10만 명을 돌파했던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홍성과 예산의 인구를 합하면 약 17만 5천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서산시 인구인 약 17만 6천여 명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읽으면 홍성과 예산 발전은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이지는 않고 사라지는 현 시점에서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큰 욕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홍성과 예산은 내포 신도시라는 특수한 공통 분모가 존재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포 신도시는 현재 홍성지역 63%, 예산지역 37%의 면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포 신도시라는 교집합 속에서 행정적 이원화라는 문제로 인하여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충남도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 참여하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출범합니다. 본 의원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기대가 큽니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적극 활용한다면 특별지자체 설립을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홍성과 예산의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홍성 예산 행정통합의 필요성이 단순히 정치적 구호나 포퓰리즘 제스처가 아닌 인구소멸 위험이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발전도도 차근차근 통합을 준비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것인 만큼 예산과 홍성 국민 여러분께서 저의 뜻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인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및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1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2의 충청남도의 임시의 회기 결정인권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